근데 이제 몇 자리 전설 하나만 보더라도 풍수가 있고 뭐 이런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뭐 삶의 방식, 역사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제주의 전설을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이제 구비 문학이라고 하죠. 입에서 전해지는 문학이라고 이제 설나라 얘기하는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기록이 되지 않은 거죠. 한문 기록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주도가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화, 그다음에 전설, 민담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신화는 이제 구성원들이 다 신성스럽게 생각하는 이야기. 전설이라는 것은 어디 가니 어떤 지물이 있었는데 옛날에 뭐뭐뭐뭐 했더라라는 이야기. 민담은 이제 그보다 더 약간 민중애들이 이제 떠돌아다닌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뭐랄까 하나로 이제 고정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따라 이제 유체적으로 계속 그런 움직이는 양상들이 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사고의 집합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걸 대표할 수 있는 그 문학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설하게 되면은 제주 사람들의 의식, 문화, 뭐 신앙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타나는 거죠. 아까 몇 자리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건데 그 새비육이라고 하죠. 새가 비육 날아갔다고 해서 새비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자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뭐 땅을 파서 봤더니 몇 자리가 죽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큰 돌이 있는 거죠. 그 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또 의뢰 또 전설이니까 그걸 건들겠죠. 이제 건드려 갔더니 새가 두 마리가 툭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한 마리 잡았어요. 잡는 과정에서 그 새가 눈을 다치게 돼요. 같이 이제 묘에 묻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쪽 지방에 자손이 한 세대 걸러서 눈이 다친 사람들이 많이 난다는 그런 전설도 있죠. 네. 그럼 이런 전설을 듣고 작업을 직접 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자료 조사를 먼저 해요. 다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유사한 게 꽤 있어요, 그렇죠?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이제 판타지적인 이제 저 판타지만 하다 보니까 판타지적인 요소를 뽑아내죠. 왜 돌에서 새가 나왔을까? 저 같은 경우 하면 뭐 용이 나온다거나 뭐 다르게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새가 원래 두 마리인데 뭐 세 마리에서 또 사연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제주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정말 독특한 전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장수설화 같은 경우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오누이 장수설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거의 분포되어 있는데 본토에서는 대체적으로 오누이가 이제 힘이 세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한 놈만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대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동생 보고 이게 남동생 보고는 넌 서울 갔다 오고 여자 누이 보고는 성을 쌓아라. 먼저 일을 완수한 애가 남고 안 그런 애는 이제 죽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죠. 제주도 오누이 같은 경우는 설화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오찰방내 누이도 있고 현씨 시흥리 현씨 집안 그쪽 얘기도 그런데 누이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힘이 세니까 씨름판에서 이제 종횡무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종횡무진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걔를 해치려고 하니까 누이가 나서가지고 한 번 이겨주고 복수하러 갈 때 신발을 이쪽 석가래에 딱 올려놓고 딱 놓은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신발 어디냐고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누이가 이것도 못 꺼내냐고 탁 꺼내가지고 주니까 이긴 사람이 누이인 걸 아니까 이제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공존하는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찰방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찰방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찰방 중에 제주 사람들이 몇 명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찰방을 계속 다 찾아가 오씨를 찾았어. 오씨를 찾으니까 두 명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오용원이라는 분하고 오승현이라는 두 분을 찾았는데 오용원이라는 분을 찾으니까 대성 인성리에 살았는데 씨름판으로 날렸대. 그분은 혹시 그분이구나. 네. 그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는 것 들더라고요. 같습니다. 그분 누나가 있는지 조사하면 맞아. 그렇겠네. 그분 누나도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네. 하여튼 제주도는 여러 가지 이게 공존하려고 하는 양상들이 이거는 전설뿐만이 아니고
신화도 그렇고 그렇죠. 생활적인 측면에도 계속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아일랜드 작품 네. 있으잖아요. 거기는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있나요? 아일랜드는 이제 아일랜드는 양경일 작가님이라고 우리나라 아마 최초일 거예요. 판타지 만화를 만들었거든요. 소마시나 전기라고. 그거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작품이 아일랜드예요. 제주에서 이제 요괴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요괴들이 이제 뭐 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잡기. 그 잡기들을 이제 테마사가 와가지고 이제 물리치는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제주 전설의 뭐 여우물, 네, 여우물 여우물. 전설 그리고 뭐 거짓말 잘 치는 사람 있었죠. 변인태, 예, 변인태. 거짓말쟁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각색돼가지고 요괴처럼. 그렇죠. 예. 변인태는 요괴로 안 나오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색돼가지고 재밌게 등장해요. 예. 제주 그 판타지, 제주 전설이 판타지에 어울린다는 걸 아마 보여준 그런 만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좀 독특한 전설이 왜 제주에 많이 생긴 걸까요? 그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요건이겠죠. 섬이라는 생태적인 환경 자체가 외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기도 쉽고, 근데 들어오기가 쉬운데 또 제주의 특성상 요거를 잘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그 들어온 것들을 잘 이제 응축을 해서 자기화시키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 설화가 지리적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마 출입금지령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출입금지령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출입금지령 하고 나서는 온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자연지리 설화들 있잖아요. 그 전설들이 한문으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돼요. 한라산, 뭐 삼방산, 성산, 뭐 방산문 여기 신선이 살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선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약간은 풍류적인 측면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또 옮긴다거나 지금은 뭐 SNS나 유튜브를 맞아요.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인물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전설로 바꿔가면서 조금씩 더 많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